글로벌 그룹 슈퍼엠의 리얼리티 두 편이 최근 동시에 방송됐습니다. 웨이브 오리지널 엠토피아와 TVN 원하는 대로. 슈퍼엠을 처음 알게 된 거는 SBS 슈퍼엠 더 비기닝 지난해 10월에 방송됐죠. 슈퍼엠은 SM의 여러 보이 그룹 중에서 이를테면 이제 대표 선수를 뽑아서 미국 시장을 타깃으로 결성된 그런 팀입니다. 태민, 백현, 카이, 태용, 마크, 텐, 루카스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된 팀이죠. NCT의 미국 레이블의 요청이 이 연합팀 탄생의 배경이기에 미국 시장에 주력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뜻하지 않게 팬데믹으로 인해서 제동이 걸렸잖아요. 언제 공연을 재개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인지도를 높일 생각인지 아는 형님을 시작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있고 리얼리티 두 편이 동시에 방송됐습니다. 지난해 슈퍼엠 더 비기닝을 보면서 팬들이 마냥 반기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이돌 팬은 아니지만 아이돌 팬심의 기본은 엄마 같은 마음이잖아요. 내 자식이 대표 선수에 뽑히지 않았다 그랬을 때 상실감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슈퍼엠 활동 기간에는 팬들은 왜 이제나 저제나 앨범 발매를 기다리는데 활동을 접어야 하고 마냥 기다려야 하니까 반가울 리 없죠. 게다가 슈퍼엠 더 비기닝을 통해서 공개된 곡 자핑이 전형적인 SMP더라고요. 새로운 느낌이 없었습니다. K-POP 어벤져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저는 내심 샤이니 셜록이라든지 FX의 피노키오 같은 신선함을 기대했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슈퍼엠 더 비기닝을 보면서 그 멤버 안에 텐하고 마크가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저는 NCT라는 그룹을 엠넷 히트 스테이지에 출연한 텐을 보고 알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NCT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히트 스테이지에 출연해서 강렬하고 안정적이고 힘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후에 설 특집 SBS 생리얼 수업 초등학생에 출연해서 히트 스테이지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이제 순둥순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아는 형님에서 강호동 씨가 언급했던 장면, 초등학생의 한 장면이었는데요.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완성시키는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명언을 하나 선보인 건데 갑자기 텐이 이렇게 손을 들더니 부족한 사람끼리 모이면 더 부족하지 않나요? 강호동 씨는 정말 말문이 턱 막히고 예능을 보다가 빵 터지는 순간이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그 천하의 강호동 씨를 향해서 그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신인 너무 웃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당시 초등학생 선생님으로 나온 5학년 그 정은하 학생이 걸출한 인재였어요. 텐하고 그 정은하 학생이 팀을 이뤄가지고 대활약을 펼쳤었는데 그 정은하 학생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가 파일럿 프로그램 중에 괜찮다고 생각하면 정규 편성이 잘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제발 좀 새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멤버 그대로. 그리고 이제 NCT 무대를 가끔 보긴 했지만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크가 2017년에 엠넷 눈덩이 프로젝트라는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텐하고 마찬가지로 솔직하지만 무례하지 않고 진정성이 있으되 지루하지 않은 캐릭터여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저에게 제작진들이 심심파적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요즘 눈여겨본 친구 있느냐, 눈에 들어온 친구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텐하고 마크를 일관되게 추천해왔어요. 그래서 마크가 이불 밖은 위험해 출연하기도 했는데 뭐 제 말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게 제가 추천을 했던 텐하고 마크가 슈퍼엠에 있으니까 반갑잖아요. 태민, 백현, 카이 이 세 멤버는 워낙 이제 활동한 지 오래됐으니까 익숙한 편이고, 그리고 태용 씨는 TVN 식량일기에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아는 형님의 스핀오프 동동신기에서 카이 씨하고 태용 씨가 강호동 씨에게 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더라고요. 특히 카이 씨가 강호동 씨를 쥐락펴락 조련하는 거 보고 너무 웃겼고, 강호동 씨가 잘 따라해서 또 카이 씨가 잘 가르쳐서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루카스 군은 음악 무대가 아닌 방송으로는 아는 형님에서 처음 봤어요. TV에 아는 형님이 나오고 있었는데 제 손녀가 4살이에요. 그 4살짜리가 화면
시선을 뚫어지게 보고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시선을 고정하는 예는 별로 없거든요. 광고나 뭐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지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는 잘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능을 뚫어지게 보고 있어서 뭘 보는 거냐, 누굴 보고 있는 거냐 했더니 이 꼬마가 손가락으로 루카스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연인가 했는데 장면이 바뀌어도 계속 그 루카스를 따라다니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루카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죠. 근데 이제 이 꼬마가 자꾸만 저에게 루카스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아이들의 눈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굉장히 촉이 있고 정확합니다. 광고도 그렇고 노래가 메가톤급 히트가 날 때 보면 아이들이 먼저 반응하거든요. 서태지의 나나라요가 나왔을 때도 얼마 안 있어서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다녔고, 김은국 씨의 그 호랑나비가 굉장한 히트를 했잖아요. 그때도 아이들이 바로 얼마 안 있어서 그 호랑나비 춤을 추고 다녔거든요. H.O.T의 캔디도 마찬가지죠.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도 아이들 입에서 전해져가지고 더 히트를 했었잖아요. 그 G.O.D의 육아일기 때 그 재민군이 애수를 선택해줘가지고 데이트를 하기도 했고, 그렇게 이제 아이들 눈이 상당히 정확합니다. 저는 우리 손녀가 반응한 루카스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TVN 원하는 대로에서 루카스가 진면목을 발휘했습니다. 원하는 대로는 말 그대로 슈퍼엠 멤버들이 원하는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는 기획이에요. 보통 예능 프로그램은 제작진이 판을 짜놓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대로에서는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하면서 미끼를 던져서 조련을 하는 거죠. 일부에는 각자의 로망을 담은 이제 짧은 드라마를 찍었습니다. 7편의 드라마를 본다. 이거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살짝 부담이 되잖아요. 웬걸 시간 순삭,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개성 있고 완성도도 높았습니다. 평소 염두에 두었던 갤러리 프로포즈를 적용한 10의 드라마도 인상적이었고요. 본인이 막 자책하면서 놀림거리를 자처하기도 했지만 저는 태민군의 드라마도 풋풋하니 나름 좋았어요. 그리고 죽음을 불사해야 사랑이라고 주장했던 루카스의 드라마는 정말 느와르 한 편이었죠. 루카스하고 태용은 배우 하면 좋겠더라고요. 보통 가수들이 무대 위에서는 빛이 나지만 드라마 같은 걸 찍어가지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얼굴을 클로즈업 하면 뭔가 이게 힘이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루카스하고 태용의 얼굴은 그냥 배우의 얼굴이었습니다. 1위를 마크가 차지했는데 이제 스토리의 힘 덕분이었죠. 부친의 프로포즈를 차용해서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를 직접 피아노로 연주하면서 하는 고백 장면. 아직까지 우리 엄마는 나에게 자랑한단 말이야. 너도 평생 자랑해주면 안 돼? 이 대사를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다른 진행자 없이 리더 백현의 주도 하에서 나누는 토크도 흥미진진했죠. 드라마를 보면서 막 자기가 나오는 화면을 집중을 하고 싶은데 또 민망해하고 서로 놀리고 이런 이제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또 다른 재미였습니다. 시청자도 함께 당관하면서 멤버들하고 같이 즐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태민, 루카스, 태용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이지원 씨, 이분이 SBS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 송하하고 같이 인턴을 하는 해나잖아요. 드라마에서는 싹퉁바가지로 나오는데 이 세 편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유, 연기자는 연기자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가 하면 2부 직업체험편도 또 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직업체험은 구실이고 주 재료는 몰래카메라였죠. 태민 씨가 스치듯이 몰래카메라도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한 말을 제작진이 덥석 문 겁니다. 근데 저는 몰래카메라 설정을 좋아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힘 없는 쪽이 당하기 마련인데 그럴 때 막 힘겨워하면서 막 눈물을 쏟고, 그리고 카메라가 있으니까 감정을 또 애써 조절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데요. 이번 이 몰래카메라는 제작진이 현명하게 완급 조절을 잘했습니다. 도를 넘지 않아서 과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태민하고 루카스가 꽃집알바를 하면서 이제 꽃배달을 갔죠. 조세호 씨의 열애 현장을 목격한다는 설정이었잖아요. 조세호 씨가 예전에 SBS 룸메이트에 출연했고, 룸메이트를 만든 PD가 박상혁 PD거든요. 박상혁 PD가 이 원하는 대로를 만들었으니까
보니까 TV를 쭉 본 분이면 조세호 씨가 등장하는 순간 아 이거 좀 이상하네 라고 짐작했을 거예요. 그 박상혁 PD가 태민 씨하고 조세호 씨가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옆에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었거든요. 박상혁 PD가 바로 카이 백현 몰래카메라에서 고객 남편 역할로 전화를 받았던 분입니다. 이 박상혁 PD의 대표작이 SBS 강심장, 또 불타는 청춘, 신의 목소리, 우차사 전성기 때 PD이기도 하고 음악 프로그램은 당연히 했고요. CJ ENM으로 이적해서 섬총사, 또 모두의 주방을 만들었고요. 지금 원하는 대로가 아이돌 리얼리티에다가 드라마도 찍어야 하고 또 음악 무대도 보여줘야 하니까 박상혁 PD가 이제 적임자였던 것 같습니다. 2부 직업체험 몰래카메라 리액션 1위는 텐에게 돌아갔습니다. 텐이 마크 태용하고 같이 카페 알바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빵을 자꾸 리필해달라는 고객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엄마도 저렇게 해, 저거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장면 보면서 저하고 좀 웃음 코드가 맞는다는 생각을 했고요. 배려할 줄 알고 예의 바르고 조심성 있고 제가 초등학생 때 사람 잘 봤네 라고 내심 생각했어요. 원하는 대로 2부 엔딩 때 이 멤버들이 이구동성으로 다른 시즌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공개되는 웨이브 오리지널 웹 예능 엠토피아. 엠토피아는 전형적인 아이돌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돌 리얼리티를 보면 대부분 기획사가 만들어서 방송사는 틀어주는 역할만 하든지 기획사가 돈을 대고 방송사가 만들든지 만약에 그 안에서 갈등 구도가 있다고 해도 보여줄 리 만무하죠. 아이돌 홍보를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아이돌의 매력을 더 끌어내고 아이돌 멤버 간의 화합을 보여주고 그런 게 목적인데 그런 모든 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이 슈퍼엠은 유난히 합이 좋더라고요. 같은 소속사라고 하지만 SM이 워낙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아는 사이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슈퍼엠 더 비기닝하고 비교해보면 금세 아주 많이 친해졌더라고요. 엠토피아에서 멤버들이 비즈를 껴가지고 팔찌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 나름 괜찮았습니다.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요청하시면 드릴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엠토피아 중에서 3, 4화 액티비티 체험편이 좋았어요. 웨이크보드를 타는 장면은 나 혼자 산다에서 김연경 선수가 또 노는 언니에서 정유인 선수가 타서 뭐 새로울 거는 없었는데 멤버들끼리 막 티격태격 하는 장면이 너무 웃기고 재밌더라고요. 백현, 카이, 형님 라인이 화합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진짜 몸바치는 티가 났습니다. 그 보기 좋았던 그 뒤에는 이 두 사람의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투게더를 보면서 갈등 설정, 억지 설정 없이도 이렇게 재미있고 의미 있을 수 있는데 왜 여느 예능들은 이렇게 못 만드냐 했는데 슈퍼엠 리얼리티를 보면 진짜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실에 좀 암울함을 있게 만드는 그런 힐링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무엇보다 젊음이 참 좋습니다. 젊음이 참 부럽네요. 제가 나중에 우리 손녀 보는 눈 있었네 하는 날이 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